손혜원 비리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손혜원 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하필이면 그 사건에서 법원이 자료를 누락시키는, 빠뜨리는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갑자기 그곳을 주시하게 되겠죠. 이런 것입니다. 손혜원 씨는 일반 공직자하고는 다르죠. 물론 그는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물론 대한민국에서 300명 국회의원, 그러면 대단한 자리다. 일반적인 인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혜원 씨는 대단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또 유난히 대단한 인물이다. 이런 점이 국민의 주목을 받는 그런 주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 관계인이다. 당연히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그런 막강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하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국가 정책의 비밀을 이용해서 지자체에 투기를 했다.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결국 대통령의 특수 관계인이 저지른 비리 사건이다. 매번 정권이 들썩이는 그런 사건, 그런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루는 법원에서 법원의 재판조차 비리 재판이 되었다. 국민은 단번에 이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2019년 8월 12일 동아일보 뉴스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법원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 보전 청구 기각, 행정착오 논란. 또 여기에 이어서 법원이 정말 그랬다 하고 인정하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손혜원 씨 사건을 검찰은 올해 6월에 기소했습니다. 역시 동아일보의 내용을 소개하죠. 검찰은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받은 도시재생사업계획 등 보완자료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그러니까 부패방지 권익위원회 이렇게 됩니다. 권익위법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올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현직 국회의원이 그리고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이 기소됐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손혜원 씨는 어떻습니까? 60대 중반의 여성이다. 그는 현재 형사 피고인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기소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고인 손혜원 씨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인 손혜원 씨, 이렇게 되겠죠. 피고인 손혜원 씨는 공무원인 손혜원 씨,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공직자, 고위공직자, 대통령 특수관계인, 공무원, 또 일반적으로 대단하다고 하는 국회의원, 이런 지위에 있으면서 범죄 혐의를 받고 형사 피고인이 됐다. 이런 것이죠. 국회의원인 공무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리고 그 검찰이 유죄의 심증이 굳어졌기 때문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는
이것이 그 절차입니다. 그래서 유죄의 심증이 굳어져서 법원에 이 공무원을 유죄라는 것을 밝혀달라 하고 공소 제기를 한,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이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인 공무원은 이 지경까지 갔으면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혹은 공무원, 대통령 특수 관계인, 고위공직자, 이런 어마어마한 호칭이 붙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형사 피고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그 정권,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부터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탄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손혜원 씨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을 해서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었던 인물이고, 그는 문재인 씨의 특수 관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기세가 대단한, 정치적 탄압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사 피고인이 되는 시점에는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손혜원 씨는 아직 물러나지 않았고, 검찰은 법원에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손혜원 씨 부동산을 몰수보전 청구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 몰수보전 청구, 그 사건입니다. 손혜원 씨는 공직자인 피고인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 혐의로 간 일반 국민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사람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죄도 있다, 지금 그런 혐의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공직자로서의 금지되는 행위,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형사 피고인이 된 손혜원 씨,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 국민과는 대단히 다르죠. 동아일보 보도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얻은 재산은 몰수 대상이다. 잠시 후에 이 법조문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서울 남부지검은 손혜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 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최근 법원에 청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매번 강조를 하는데 이 피고인은 특수한 피고인이다 하는 것을 계속 재확인을 하십시오. 피고인 중에 공직자인 피고인이다, 현직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손혜원 씨 같은 피고인은 부패방지 권익위법의 적용 대상이다 하는 것을 방금 소개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봅시다. 손혜원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이번 사건 관련 재산이 몰수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몰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다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공직자인 피고인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바로 그래서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몰수 보전을 해주십시오 하고 검찰이 청구를 한 겁니다. 민사 사건 이런 경우에는 가처분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죠. 그것과 유사하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문에서 부패방지 권익위법이라고 한 것은 정식 명칭이 이렇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을 줄여서 그렇게 부른 것이죠. 이 법률 제7조의 2에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일이죠. 이것은 가장 직급이 낮은 공무원부터 가장 높은 공무원까지 모든 사람이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실수로도 이것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나는 아니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랬다, 이런 경우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같은 법 제86조는 이런 업무상 비밀 이용의 죄를 규정합니다.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제1항, 공직자가 제7조의 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자가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그래서 몰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법문 형식을 필요적 몰수, 법적으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필요적 몰수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손혜원 형사 피고인, 그가 이번에 이 몰수 보전 청구를 당하게 된 데에는 바로 공직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유죄 확정이 됐을 때는 바로 그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된다. 그것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 검찰이 신청을 했던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그런 신청을 했더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의 몰수 보전 청구를 기각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거기서 다룰 사건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어떻든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법원이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법원이 적시한 기각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시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이 눈치채고 있겠죠. 그 결정을 하는 결정서 속에 이 내용을 넣어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보도를 했는데 그것을 먼저 알아보기로 하죠. 첫 번째, 검찰은 소명 자료로 관련자 공소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제출했다. 수사기록 일부 사본도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런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첫 번째 기각 사유가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 이것을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두 번째,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소명됐다고 인정하기는 부당하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 소명 부족이라는 것을 기각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첫 번째 기각 사유인 제출 자료 부실, 이 부분은 이제
법원이 인정을 함으로써 사실상 일단락이 된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자료 부실 부분에서 일단은 법원과 검찰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이것이 오늘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인지 하여튼 좀 더 이른 시기까지는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수사 기록 등의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정상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검찰이 수사 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면 검찰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되겠죠. 둘째, 법원이 이 기록을 접수했다는 증빙까지 있다. 이것까지 확인했다.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수사 기록 등을 접수했다고 하는 기록까지 있는데 앞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런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각 사유에 적시되어 있다고 했죠. 이것은 첫째는 법원이 틀린 겁니다. 둘째는 틀렸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래서 법원이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법원이 문제였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법원이 이것을 검찰이 제출한 검찰이 제출을 검찰이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 해명을 했습니다. 그 주된 것이 이렇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인적 오류가 개입됐다. 결국은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서류를 받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인데 우리 국민은 그 세세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원이 잘못했구나. 법원도 재판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 고의범, 확신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신념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국민은 실수였다, 부주의였다, 그럴 의사는 없었다고 하죠. 그럴 때 법원은 뭐라고 합니까? 너의 속마음은 내가 알 수 없고 밖에 나타난 것으로 보았을 때 너는 유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법원도 이제 똑같이 심판받는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이번 일로. 그래서 이런저런 해명을 하는 것은 하고 싶겠죠. 바로 그것이 피고인의 심리이고 범죄자의 심리인 것입니다. 이제 그 입장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법원이 착오로 행정착오 이렇게 붙이는데 행정착오는 착오가 아닙니까? 더구나 법원은 실수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죠. 거기에서 행정착오라는 말을 붙이면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고 더 무거워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착오로 또는 인적 오류 그러는데 이것이 고의일 가능성, 고의일 수 있겠죠. 그래서 착오 또는 고의로 재판부에 검찰이 제출한 그 제출 자료, 접수했다는 기록까지 남긴 그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입니다. 일단 먼저 이것을 지적해 두면 법원이 착오를 일으켰든 혹은 법원이 고의로 이 짓을 했든 둘 다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다. 그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보면은 결과가 무엇인가? 미리 그 결과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서에 이유를 기록하는데 그 이유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기록한 사건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법원이 이러한 허위의 그 사유를 기록하면서 그 재판 결과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물론 법원에서 지금 해명을 하면서 이것을 다시 심리를 하게 되면 결과가 이전과 같을지 다를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유의할 부분이 여기에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서 그것도 같이 알아보기로 하죠.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이번에 손혜원 씨 관련 몰수 보전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는 손혜원 피고인의 투기 의혹 본안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였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내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뒤를 보기로 합시다. 검찰이 항고하여 이번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해서 검찰이 항고를 했죠. 그래서 다시 심리하는 재판부는 손혜원 본안 사건 심리 중인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바꾸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재판부가 했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이 이의 제기를 하니까 다른 재판부가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순순히 봐둬도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같은 재판부가 검찰의 몰수 보전 청구를 다뤘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같은 재판부니까 그 사건 수사 기록 등 이 소명 자료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가지고 있겠죠. 재판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만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라면 다 받아봤을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걸 잘 모른다고 한다면 재판을 잘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앞에서 기각사유로 소명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한다. 과연 이것이 행정착오냐, 오류냐, 그것을 믿어주기 어려운 의심을 키운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 들고 앉아있는 재판부가 이 몰수 보전 청구를 받아서 심리를 하는데 검찰이 다시 낸 자료조차 안 받았다. 그래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밑에 사람이 전달을 안 했다. 이러면은 그 의심은 2배, 3배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에 더해서 국민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기각사유는 소명 부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알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소명하느냐 하면은 몰수 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는 그 소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명, 그것이 부족하다. 네가 왜 이것을 요구하는지 그 필요성을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법원이 검찰이 낸 것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법원이 이번에 검찰이 제출한 자료로는 소명이 부족하다. 왜 몰수 보전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내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몰수 보전 명령을 내주겠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이 청구를 받아들여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법적으로 달리 이야기하면 몰수 보전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법원이 재량으로 하겠다. 그 판단은 나의 권한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이 필요성 판단이 법원의 재량인가? 이 부분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이 손혜원 씨 사건, 이것은 요번에 몰수 보전 청구 이 사건은 뭐냐면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86조 제3항에 근거한 몰수 보전 청구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뭐 민간인이라고 하든 뭐 일반 국민이라고 하든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흔히 보면은 뭐 음란 시설, 음란 영업을 하는 시설 이런 것이 일반인과 관련된 이런 청구인데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죠. 공무원으로서의 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 제86조 제3항이 앞에서 봤듯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필요적 몰수 그랬죠. 임의적 몰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법원의 그 판례를 찾아보더라도 임의적 몰수가 아닌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없겠죠. 물론 이제 드물다고 해야 다른 표현이 될 겁니다. 어떻든 이 사건 청구는 필요적 몰수의 법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것을 몰랐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로 사실 이 두 번째 이유 중에 법원이 쓴 표현이 아주 아마추어적이고 혹은 비전문가 그런 표현이 있어서 딱 걸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소명됐다고 인정하기는 부당하다. 먼저 앞부분을 볼 텐데 법원에서 이런 몰수 보전 청구 심리를 하면서 자기가 그 재판부 스스로 부당하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판례에서는 다른 재판부가 다루었던 것을 상급법원이 이런 식으로 하는 예는 있는데 왜 그런가 그것을 보기로 하죠. 우선 앞부분부터 살펴봅시다.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뭐뭐 하기는 부당하다 이렇게 되죠.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하면은 검찰 너희의 그 어떤 행위만으로 해서 아주 검찰을 싹 무시하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사안은 그게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검찰 너희가 기소한 것이 아니고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재판 중입니다. 이미 법원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죠. 검찰 무시하면 법원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나는 좀 궁금합니다. 이 말은 다시 정확하게 바꾸면 현재 재판 중이라는 것만으로 소명됐다고 인정하기는 부당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됩니다. 현재 재판 중이라는 것만으로 몰수 보전 처분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언제 되느냐고 물어야 하겠죠.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 된다는 뜻이냐? 당신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야 할 겁니다. 아니 이 청구는 몰수 청구가 아닙니다. 몰수 보전 청구인데 어째서 지금 그것을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것이 법률에 근거한 필요적 몰수인데 그 보전 절차를 밟고자 해서 이런 청구를 한 것인데 아니 이 법원은 이 재판부는 그것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법원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법원에서는 행정착오라고 이야기하고 인력들이 뭔가 오류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 판결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이것은 법관이 작성한 것이죠. 전면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현재 재판 중인 필요적 몰수 사건의 보전 절차에서 법원이 이것을 소명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죠.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소명됐다고 인정하기는 부당하다. 그 말은 바로 이 뜻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전 청구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그 본안 재판을 하는 재판부하고 같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것이 됩니다. 내가 손혜원 씨 본안 재판을 하면서 이 보전 절차를 인정하면 부당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본안 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보전 절차를 인정 안 하면 안 부당한 것인가? 또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현재 재판 중인 이 필요적 몰수 사건은 부당하지 않으려면 기각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뭐가 무슨인지 보이죠? 그런 재판은 없습니다. 결과를 정해놓은 재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원은 결과를 정해놓고 재판합니까? 이거 지금 대단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까? 8월 12일자 조선일보에서 그 법원이 그 행정착오라고 거기까지 인정을 합니다. 분명히 검찰이 제출한 서류 받았다. 근데 그게 중간에 어딘가로 빠져나가서 그 재판하는 법관은 못 봤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법관을 보호하려는 것처럼도 보이고 사실관계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법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도 아니고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언론에 대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백날 얘기해봤자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구나 이런 식의 해명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없죠. 국민들은 그럴 겁니다. 법원 그건 아니지. 너희가 언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았잖아. 이 이야기 나오면 법원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은 이번 사건을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재판을 수사한다는 것이 아니죠. 법원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법원 스스로 행정착오다, 인적 오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의 결과를 뒤집어 버렸죠. 대단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도 그랬으니까 똑같이 검찰도 몰수 보전 청구를 했던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스스로 이 사건의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괜히 무슨 사법부 권한 영역 침해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상권분리 위반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 행정위 또는 재판부가 그것이 착오이든 고의이든 그렇게 해서 재판의 결과를 뒤집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기각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유는 없고 또 법률도 모르고 게다가 그 설명 또한 진실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국민은 법원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당히 국가 시스템이 멈춰가고 있어서 위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죠. 그런데 나도 그랬고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국민들은 지금도 검찰을 믿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담당하는 검찰과 법원을 신뢰하는 겁니다. 망가져도 바로 당신들이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이 그렇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지금의 법원이 삐뚤어진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반드시 두들겨서 버릴 것은 버리고 제대로 쓸만한 것을 남겨서 다시 쓸 겁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 수사 의뢰하고 검찰은 수사하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